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됩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모리 슈어츠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은 죽음을 생각해보는 계절이다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입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 명예 등 한 나라의 왕이니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왕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과 병사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기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술과 음식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춤과 노래를 들으면서 새벽녘까지 부어라 마셔라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땅과 보물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음식과 술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먹었기에 배탈이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른 어의를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왕의 몸을 살피던 어인은 얼굴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왕의 몸에서 암덩어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인은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암이 오늘 생겼다고 하면 왕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인은 왕의 암은 길어야 3개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 너무 많은 음식을 드셔서 체한 것으로 둘러대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급하게 궁전을 나와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이와 현인의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밤 우리는 너무 놀라운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1월 5일 기준 사망이 156명, 부상이 19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놀라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참사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 명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0여 명이, 2014년 세월호 침몰로 학생 299명이, 이 외에도 인명피해가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나 참사는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거나 현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사고 후유증인지 아니면 계절적 분위기 때문인지 평소 잊고 살았던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인간 죽음에 대해 기존 철학자들이나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삼풍 붕괴 사고든 대구 지하철 사고든 세월호 침몰 사고든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죽은 사람이든 이런저런 일로 오늘도 하늘로 가는 분들은 갓난아기가 아닌 이상 죽기 전부터 죽음이란 단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연령대 결과를 보면 대부분 10대부터 30대입니다. 총 150여 명 중에 기성세대는 10명 정도고 10대에서 30대가 140여 명이니 세월호 침몰과 함께 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죽음이란 단어를 알고 있을 연령층이지만 그들 중엔 과연 자신에게 닥칠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날의 영상을 보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느꼈을 그 공포가 어땠을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과 다른 위치에서 사는 이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들의 부모나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남은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도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참사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종교적 관점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 갔던 사람들에게 왜 가서 그런 일 당했느냐고 그런 접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학이 일찍 발달한 서양에서는 인간의 삶, 즉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생각합니다. 일직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선이 진행되는 현재 이 시간은 절대 다시 올 수 없는 오직 한 번만 부여되는 시간, 유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서 선이 끝나는 시점을 죽음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반면 동양 철학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대로 윤회적, 즉 현재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돌고 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서양 철학은 죽음을 한 사람의 삶의 상실, 정지, 끝남으로 본다면 동양은 또 다른 세계와의 연결, 만남을 지칭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서양 철학이 맞는지 동양 철학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철학이니 받아들이는 사람 각자에게 맡겨야겠지요. 그렇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철학은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의 삶이 하나하나가 주제이고 화두인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언젠간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 노안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죽는 나이도 100살이 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80, 70 등 어느 누구도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죽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이가 현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진찰할 때는 왕의 몸에 아무런 암덩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찰을 해보니 생겼습니다. 불과 석 달밖에 못 살 정도의 큰 암덩어리입니다. 이 말을 사실대로 하면 저는 단번에 목이 달아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현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교만하구려. 당신이 오늘까지 왕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또 암덩어리를 앞에 두고 몇 달을 사니 못 사니 하는 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넓은 나라에서 의술로 최고이기에 왕의 몸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고 왕과 왕실 사람을 고쳤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생긴 암덩어리를 보고 몇 달 살 거라고 말하는 건데 왜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까? 여보시오 어이 양반, 당신의 의술이 그토록 출중하다면 왕에게 말하고 암덩어리를 잘라 없애버리시오. 더 오래 살게 해보란 말이오. 그리 되면 왕에게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오. 선생님 참 답답합니다. 확인해보니 불과 석 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내 의술로는 안 된다는 말인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십니까? 어이 양반,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예전에 폭군으로 불린 거대 왕국의 왕이 있었어.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 저승사자가 와서 그에게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어. 왕은 깨어나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고 7이라는 숫자만 알려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어. 그는 자신을 반성해 보니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7일 후에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돌려주면 저승사자가 자신을 용서하고 안 데리고 갈 것 같아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었어. 자신의 생각대로 7일이 되었는데 저승사자는 오지 않자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곧바로 돌려준 게 아까워서 전과 똑같이 걷어들였어. 그러자 그날 밤 꿈에서 저승사가 또 나타나 저번과 같은 7자를 보여주고 또 말없이 가버렸어. 이번에도 죽음이 겁이 나서 전처럼 다시 다 돌려주었어. 그 왕은 이번에는 7일이 넘었지만 다시 돌려받지 않고 오랜 시간 폭정으로 일쌌던 정치를 선하게 펼치기 시작했어. 이렇게 7개월, 7년이 지났는데도 저승사자는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어. 여러분, 현인이 어이에게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상해보면 인간은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나쁜 짓을 했든 안 했든 죽음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현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삶에서 태어나서 어차피 죽는 게 인간이라면 사는 동안 제대로 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현인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어이도 왕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인간의 병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유능한 의사의 수술을 받았다 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분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바타유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세계이며 인간은 잠재적으로 거기에 금지선을 그어 놓았다. 이 금지선은 죽음의 영역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선이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아라는 갑옷을 입게도 한다. 그의 후자의 말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양 철학의 기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아라는 갑옷을 입게 한다는 서양의 중세 가치관의 바탕에 있는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란 말의 뜻과 유사하거나 연장선에 있기도 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잡아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내일은 우리 각자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 미래를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안달하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즐겁게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오늘 이 순간 잘났든 못났든 죽음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오만도 떨지 말고 오늘 이 순간도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를 합성하면 현재를 즐기되 죽음을 기억하란 말인 거죠.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태원 참사는 인간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하지만 구태여 인간의 낮은 의식으로 보면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린 나이이고 죽음도 알고 있지만 현재를 즐기는 것을 막은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어린 생명을 안전하게 살게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올 때 각자만의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사는 동안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그 또 다음 세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남겨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해야 하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도 전에 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 각자는 약간의 우연은 있지만 누구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남아서 그의 이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람은 사는 당시에 내 이름이 후세에 어찌 남고 기억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남은 것이고 그저 하루하루 배불리 먹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기에 그저 흙이 된 것에 만족합니다. 그 어린 생명 중에는 인간의 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름을 남길 생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술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자신의 이름을 수천 년 이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그만큼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는 동안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 알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갈 날을 앞에 두고 무엇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겁니까?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섭리를 깨우치라고 말했습니다. 100여 명의 젊은 층이 사라진 것을 두고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분명히 죽지만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찾고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삶이란 죽음의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 각자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모 작가의 글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작가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보내는 편지. 친구야, 들리니? 이 가을이 떨어지는 소리가. 왜 너와 내가 함께 들었었던 가을이 언제부턴가 내겐 들리지 않는 거니? 왜 길을 토끼처럼 쫑긋 세워봐도 내겐 가을이 들리지 않는 거니? 깊은 가을밤 너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벤치를 찾았지. 그날의 달빛도 이미 옷을 갈아입은 그 나무 한 그루도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건만 너만 없어. 친구야, 너가 있는 곳도 지금 내가 있는 여기처럼 가을이니? 아니면 너만 더 좋은 가을을 찾아간 거니? 내가 있는 여기의 가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림과 아쉬움과 그리움만 저기 떨어진 낙엽과 함께 등글고 있단다. 친구야, 세월은 여러 번 바뀌어도 가을은 이렇게 다시 오는데 왜 가면 갈수록 가을은 내게서 멀어지는 거니? 아무리 찾으려 해도 가을은 너와 내가 함께했던 예전의 가을이 아닌 것 같아. 우습지 친구야. 너가 간 뒤로 편하게 이런 가을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사랑도 없어. 친구야, 이럴 땐 너가 최고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구나. 이 나이에도 가을을 생각한다고. 가을을 즐길 여력이 있냐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이렇게 말했지. 가을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찌운다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가을처럼 짧다 했지. 찰나로 머리는 온통 흰머리가 되고 땅으로 들어갈 순서만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고. 우매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오늘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린다고. 그래 친구야, 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런 인간들과 하등 다를 게 없으니까. 너 말을 조금만 일찍 이해했더라면 아마도 이 가을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친구야, 아직도 너는 빛바랜 사진 한 장 속에서 너가 사랑했던 사람과 가을과 낙엽 위에서 웃고 있어. 시간이 한참을 흘렀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을과 낙엽 속에서 웃고 있는 너가 너무너무 부러워. 친구야, 못난 너의 친구지만 내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여기 가을은 어느새 쓰러져 가고 있어. 내 마음까지 저 가을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너가 너의 가을 좀 나눠주렴.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셀리 케이건 책 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장은 죽음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신중하게 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운 목표가 나를 위함인지 우리를 위함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영원할 것 같은 단 한 번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뜻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중하게 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문학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쉬지 않고 질문하고 찾아야 나의 인격도 성장합니다. 특히 가을은 인간의 의식의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가을은 죽음을 생각해보는 계절이라는, 가을은 죽음이란 단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태양을 바라보게 하는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며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그런 단풍을 우리 눈과 마음에 부어주는 하늘의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됩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모리쇼츠의 말을 전하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은 박현의 바람아 불어라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내 맘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기슭에 쉬어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 그 어느 날 헤매였던 그 거리 찾아 나서야지. 바람아 불어라 길을 떠나자. 어차피 머물 곳은 없지 않더냐. 바람아 불어라 어서 떠나자.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